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 외과의 한상문입니다. 사실 제가 여름에 좀 수술을 좀 받았고요. 목이 좋지를 않고 어깨가 좋지를 않아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이제 유튜브를 조금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는 유튜브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뭐 너튜브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이제 고도 비만 수술,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가 인터넷 사회니까 가장 많이 이제 고도 비만 수술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네이버라든지 너튜브라든지 뭐 다음에 카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현재 이런 뭐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지식인이라는 사이트인데, 네이버에 여기에 보면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든지 헬스, 한의학, 뭐 지방흡입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홍보의 목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인터넷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정말 내가 얻을 지식, 얻어야 되는 정보만을 이제 추려서 얻어야 되겠죠.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아지게 됐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그런 정보들을 전해주는 것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뭐 비만 대사 수술, 고도비만 수술을 왜 하냐, 뭐 이런 의견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렇지만 고도비만 수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조금 있긴 하지만 어, 그렇게 간단한 수술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수술을 선택하고 하실 때 정말 명심해 주었으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고도비만 수술은 외과 수술 중에서도 상당한 고난이도의 수술이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또한 이 전신 마취가 일반 일련의 다른 수술과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마취가 동반됩니다. 이렇게 심한, 특히 이제 이렇게 심한 초고도 비만 환자들에게서는 사실 고도 비만 수술 후에 중환자실 치료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 비만 수술이 단순히 간단하게 뭐 오늘 수술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술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고도비만 수술에는 이제 트렌드라는 것이 있고, 사실 10년 전만 해도 우위 수술이 가장 미국에서는 많이 시행이 됐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위밴드 수술이 가장 많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난 후에 트렌드를 보면 위소매절 수술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술하는 수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고 나서 정보를 얻으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꼭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핸드폰에서 대충 검색을 하지 마십시오. 데스크탑이라든지 컴퓨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정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기록을 하시면서 충분한 정독을 하셔야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잘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도비만 수술을 할 때 가장 이제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병원에서 할 것인가, 또는 또 이제 이제 수술이다 보니 비용은 얼마나 드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건강보험이 현재 적용이 되는 수술이고요. 이 수술은 현재 비용을 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비급여는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건강보험이 되는 비용은
사실 개인적으로 뭐 그 병원에 문의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고도비만 수술은 심지어는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 물으시는 것 중에 이제 개복 수술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수술이 아니고 현재 이제 최첨단 복강경 장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복강경 수술입니다. 사실 고도비만 수술이 복강경이 됨으로써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었고 합병증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입원은 3박 4일, 4박 5일, 뭐 오래 입원하시는 분들은 일주일도 계시기도 하지만 보통 이 정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어,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우리가 난 그럼 어느 병원을 갈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외래 검사를 한다든지 뭐 요새는 이제 입원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고도비만 수술을 위해서 이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환자분이 생각하는 게 그래도 수술인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외과 수술은 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이고요. 의사는 사실은 신이 아닙니다. 특히 외과 의사는 합병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부담감을 안고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저도 그렇고요. 어, 우리가 이제 병원을 선택을 할 때 큰 병원을 선택하느냐, 작은 병원을 선택하느냐 했는데, 되게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큰 병원을 선택했을 때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내가 혹시라도 다른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좋죠. 이제 다른 과 선생님들하고 협진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외래 진료를 보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단점으로 어, 작용을 해서 병원에 검사를 하고 내가 수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작은 병원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것들이 장점과 단점이 바뀌어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을 하고, 또한 내가 어떤 수술 방법 또는 고도 비만 수술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다음에 병원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제 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외래 진료를 했을 경우에 환자분들이 어떤 검사를 하시게 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